원달러 환율 비명이라. 외환 위기 때보다 위험하다. 무슨 말일까요? 갑자기. 일단 이 지표를 먼저 보시죠. 주요 경제 위기 때 연초 대비 원달러 환율 등락률입니다. 연초 대비 원달러 환율이 얼마나 올랐느냐를 나타내주는 지표인데 외환위기 때 이때 5.8% 올랐습니다. 1997년 말입니다. 그리고 금융위기 때 6.9%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요 7.3% 올랐어요. 와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외환위기 때보다 환율이 더 올랐단 말이에요. 금융위기 때보다 환율이 더 올랐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이야.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환율이라는 것은요,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경제를 보는 지표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많이 틀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환율이 많이 올라갔다는 것, 그만큼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뜻인가요? 저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외환위기 때만큼, 글로벌 금융위기 때만큼 현재 원달러 환율은요, 외국인들 눈에서 봐서는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거 생각했던 것보다가 굉장히 나쁘다고 봅니다. 왜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나쁘다고 보나 하면 말입니다. 이 지표를 보세요. 주요국 연초 이후 달러화 대비 환율 상승률입니다. 대한민국이 지표로 보더라도 지금 굉장히 높은 수죠. 일본이 9.8%, 칠레가 8.8%고요. 아르헨티나가 7.7%입니다. 칠레나 아르헨티나는 그렇다 쳐요. 그런데 여러분, 러시아 보세요. 러시아보다도 환율이 더 많이 빠져나가요. 이스라엘 전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전쟁, 러시아도 전쟁. 이스라엘 3.7%예요. 우리 7.3%입니다. 전쟁하는 나라보다도 우리가 못하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중국보다도 못하고요. 중국이 2.0% 상승했거든요. 그런데 러시아는 4.2%, 이스라엘은 3.7%, 대한민국은 7.3%예요. 아니 세상에 지표를 보면 진짜 충격적이다.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전쟁을 벌이고 있는 나라보다가 대한민국의 돈의 가치가 더 떨어진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게 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충격이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외환위기 때보다 위험 이렇게 써놓고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안 갈 거다. 마음속으로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외환보유고가 4,100억 달러가 넘기 때문에 외환위기 때보다 위험하지는 않다 이렇게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지표들을 보면 지금 깜짝깜짝 놀라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원달러 환율에 대한 어떤 충격이 점점 커진다. 지금은 좀 떨어지고는 있어요. 지금은 1370원대까지도 지금 떨어지기는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말입니다. 1370원대도 높은 숫자입니다. 지난 4월 19일에는 1382.2원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1월 1일 1293.5원보다는 6.9% 오르기는 했습니다. 물론 연초 대비하면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까지 7.3%가 올랐고요.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오르는 겁니다. 이 그래프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IMF 외환위기 때 1997년 12월 23일 1962원까지 올라간 적도 있잖아요. 이때가 1등이에요. 2등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9년 3월 2일에 1570.3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이게 2등이고요. 두 번째로 높았다는 뜻입니다. 2022년 10월 25일 때 레고랜드 사태 때 1442.2원 이게 세 번째 높았다는 뜻이고요. 지금
2024년 4월 16일 1394.5원 이게 네 번째 높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요.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외국인들이 진짜로 대한민국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보는 한국 경제는 나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변화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말입니다. 이게 뭐 외국인들이 빠져나가서 대한민국 경제가 위험해서 환율이 이렇게 폭등한 것은 아니야. 정부는 그렇게 설명해요. 일면 뭐 틀리지는 않습니다. 달러의 가치가 워낙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상대적으로 원화의 가치가 떨어져서 그렇게 올라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당연히 말입니다. 미국의 금리를 인하한다 하다가 이거 이대로면 원래 인하 안 할 수도 있다. 원래 인하 안 할 수도 있다. 금리를 인하하면 달러가 풀리잖아요. 대출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데 금리 인하를 안 하면 지금처럼 달러 강세가 이어진다는 뜻인가요? 심지어 말입니다. 금리를 인상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이게 아무래도 달러의 가치는 더 올라가겠죠. 여기다가 전쟁이 두 개나 터졌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도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스라엘의 어떤 이란과의 어떤 전쟁이 점점 확대되는 모양새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전쟁이라는 게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만들잖아요. 나는 안전자산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그것이 말입니다. 결국은 달러를 강세로 이끌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환율이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게 정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이게 당연히 말입니다. 당연히 저는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환율이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는 것은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보는 시각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위기라는 단어가 계속 언론에 나올 때는요. 돌다리를 두드려 보고 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한마 있죠. 오한마로 깨보고 가야 됩니다. 깨보고. 저는요. 이것도 아닙니다. 돌다리를 오한마로 깨보고 간다는 것도 아니고 돌다리 자체를 건너지 말하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그 정도로 말입니다. 경제가 살얼음판이고 이 살얼음판에는 잘못 헛디디면 쑥 물속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 저는 그래서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생업에 충실하시라. 투자해서 돈 버는 것보다 생업에 충실하는 게 지금은 더 큰 돈을 버는 거다. 그러면서 현금을 쌓아가는 것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핵심 내용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위기의 어떤 상황은 자꾸 하나씩 커진다는 것. 저는 그런 게 시장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저는 스스로 조심하고 스스로 준비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말입니다. 남들이 하니까 나도 따라가겠다.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남들이 하니까 내가 따라가면 내 자산 그냥 박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돈 박살나고 싶지 않다면 지금은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내가 공부를 좀 더 해서 나의 책임하에 모든 일을 하는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같을 때는 꼭 그래야만 합니다.